안녕하세요. 이건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희 쫓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가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거 잠깐 간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스토어 경영 관리의 중요 요소는 첫 번째는 자금 관리. 자금 관리는 매상 관리하고 운영 자금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업 관리는 채용과 교육과 훈련과 OJT 현장에서 하는 교육하고, 그다음에 캐시어 커스터머 서비스, 이것은 경쟁력의 증가와 매상 증가를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커스텀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캐시어의 SOP, 작업 표준화는 매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건 캐시어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캐시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쟁력 증가와 매상 증가는 결국은 손님 숫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 관리와 구매 관리와 수익성 관리, 이건 프라이싱입니다. 이것은 자금, 인건비, 스페이스의 효율성을 가져왔습니다. 요것이 전체의 스토어 경영과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던 거고요. 오늘 할 것은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물품을 자꾸 취급하기 때문에 물품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하겠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쓴 것은 요즘은 전부 다 차가운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음료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쿨러라고 합니다. 냉장고 쿨러라고 하는데, 워킹 쿨러, 사람이 서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거 할 때 기본은, 우리는 소규모 동네 장사기 때문에 기본은 우리 가게의 냉장고가 동네 냉장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집에다 갖다 놓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 가게에 와서 시원한 음료를 사갈 수 있고, 시원한 식품을 사갈 수 있는, 프레시한 식품을 사갈 수 있다고,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쿨러는 첫 번째가 차가워야 되기 때문에 온도 관리입니다. 온도 관리는 매일매일, 어떨 경우는 좀 이상하다 하면, 특히 날씨가 더울 경우에는 그 온도 관리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 2시간마다 체크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보통 우리 여름은 6, 7, 8의 여름인데요, 4월이나 5월경에 냉장고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청소도 하고 온도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가스라든가 그 프레온 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우리가 여름 맞을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여름이 됐을 때 준비할 때는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그때는 바쁘고 돈도 비싸게 듭니다. 우리가 냉장 아이템은, 특히 그 맥주를 하고 소다를 파는 데는, 사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맥주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요 팔꿈치까지 찌르르 할 정도로 차가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만큼 온도가 민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것이 쿨러가 돌아가면 차가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경쟁에 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쿨러 안에서 하는 물건이 판매가 양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 30% 정도, 40% 정도는 쿨러 안에 있는 물건들이 판매해 나가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쿨러는 그 안에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있고요, 밖에 쉘브가 있습니다. 창문을 도어를 열어서 쓰는 그 쉘브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쉘브는 손님이 집에 가게 되면 그 스페이스가 남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앞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페이스업이라고 합니다. 페이스업을 할 때 단순히 물건만 갖다 밀어서 채우는 게 아니고, 앞에 앞에 상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손님이 하나 빼갔을 때 하나만 채우지 말고 하나를 뜯어내고 하나에서 두 개씩이라도 채워놔야 그 다음 손님이 왔을 때 아직도 물건이 하나 더 보이는데, 제가 하나만 채워놓으면 손님이 하나 빼려면 그 다음에 뒤가 그냥 호응하게 비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봤을 때는 다시 컴플레인합니다. 물건이 없다고.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쿨러에서 중요한 모든 우리가 할 때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입선출, 먼저 들은 물건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쿨러에서는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물건은 잘 나가면서도 엑스파이 데이트가 그 물건 유통 기간이 지난 물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우리가 들어갈 만큼 인건비 들어가고 모든 그 유틸리티 들어가고 다 들어간 다음에 손님한테 팔리는 그 순간 다시 뒤로 돌아와서 물론 어떨 때는 폐기 처분하게 되면 어떨 때는 회사에서 돈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양쪽 다가 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엑스파이드라든가 또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로테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로테이션을 잘하려고 그러면 들어오는 날짜를 거기다 기입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의해서 로테이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은 들어오는 물건의 박스의 오른쪽 위에 코너에다가 들어온 날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되게 쓰게 되면 누구든지 그걸 보고 그걸 먼저 날짜를 보고 선입선출 먼저 들어오는 물건을 먼저 들어가서 로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 냉장고 안에서는 로테이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달리를 쓰게 되면 다른 물건들을 사기 쉬운데 잠깐 제가 롤러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런 같이 이렇게 바퀴가 4개 있어가지고 이거 놓고 로테이션 양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이거 우리는 롤러보드라고 그러는데 이 롤러보드를 쓰게 되면 쿨러 안에서의 로테이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새 것을 안에다 집어넣고 쓰게 되면 로테이션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항상 차가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끝내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업원들의 건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는 이 롤러보드는 한 100몇 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 전체를 다 쓰게 되면 그 쿨러 전체가 다 밑에 위에 쌓이는 스탑들이 전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한 브록에서 양쪽의 끝은 롤러를 빼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밀어도 밀리지 않도록 하는 그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쿨러에서 물건을 채울 때 어떤 순서를 정해내면 훨씬 빠른 내에 그걸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그 쿨러 그 윈도우에 있는 데서 제일 많이 나가는 물건을 먼저 채우고 왜 먼저 채우냐면 그것은 손님들이 와서 많이 가져갈 때 그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엔 도어 순서대로 채워와서 페이스업을 합니다. 물건 땡겨가지고 앞으로 다 채워놓고 상표가 다 보이도록 돌려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쿨러 안에 들어가서 앞에를 당기기 때문에 공간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전부 다 밀어넣으면서 이것이 몇 개가 필요하나 쿨러에서 쉘브를 보면 밑에는 무거운 거 45온스레드가 큰 무거운 것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위에가 가벼운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밑에서 집어넣으면 쿨러에서 여기가 쉘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쿨러에서 여기 했을 때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위에서 가부 부분은 요 뒤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쭉 밀어넣으면서 얼마가 필요한 양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어넣으면서 밑에 있는 무거운 물건은 바로 집어넣고 뒤에 부분에 쌓아져 있는 요 부분에는 가벼운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바퀴 돌면서 집어넣고 쭉 돌아서 여기서부터 물건들을 여기다 놓고 그러면 두 바퀴만 돌면 쿨러가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아무리 쿨러가 다 비어서 채운다 하더라도 30분 안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쿨러 안에 있는 것서부터 또는 그 데일리 케이스 그 그로서리 쉘브, 프로듀스 이런 거 전부 다 물품을 취급할 때는 마치 여자친구를 다루듯이 또는 원래 갓난아기를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건이 상하지 않고요. 내가 다루는 물품들이 손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둘 수 있도록 우리가 물건도 잘 핸들해야 되겠고, 그 물건을 손님이 사감으로써 그 물건으로 해서 우리의 패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소중하게 해야 될 거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손님이 찾기 쉽고 입기 좋고 레벨을 정리해 놓고 계속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프레시한 물건을 취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이 안 나간다고 우리가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물건 하나하나에 내 정성을 쏟게 되면 그 물건은 틀림없이 나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서는 이 물건이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왜 안 나가 하고 컴플레인하게 되면 그 물건은 결국은 나중에 안 나가서 쓰레기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물건에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레벨도 다시 해주고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우리가 정성을 쏟게 되면 그 물건은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스페이스도 우리가 로테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님이 물건을 찾을 때는 우리가 손님 옆으로 쓰지 않고 한 걸음 뒤로 서가지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손님이 찾는 물건도 찾아주고 연관된 다른 물건, 그보다 좀 같은 비슷한 물건인데 좀 쌀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소개함으로써 손님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물건을 소개할 수 있어서 손님 숫자도 늘리고 매성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님들한테 레코멘드 할 때는 아주 유명 브랜드, 그 유명 브랜드를 손님이 찾지만 손님한테는 그 유명 브랜드가 세컨드 브랜드에 우리한테는 이익이 많이 나오는 해줌으로써 손님은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는 이익도 많이 남을 수 있고 새로운 물건에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쉘브에는 연관 아이템끼리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 것이 물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취급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장사를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시큐리티와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토어에 우리가 일전에 설명했던 레이아웃은 카운터에서 바로 모든 손님들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는 캐셔가 단이 좀 높아야 됩니다. 스토리지가 한 1피트 정도나 어떤 그냥 높아서 거기서부터 밑을 내다볼 잘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카운터 앞에다가 담배 파는 렉을 이렇게 걸어놓은 데다가 그럴 때는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캐셔 레지스터를 하나만 두지 말고 아무리 한가한 가게라도 두 개를 두어서 어떨 때는 하나 고장났을 때 그 다음에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손님이 할 때는 분산해서 서비스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쉘브를 너무 높여서 우리가 시야가 가리지 말고 쉘브도 적당히 낮춰가지고 전체 시야가 좋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그 오피스가 있다 그러면 오피스에서 가게를 잘 볼 수 있도록 CCTV라든가 또는 2층에다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람 시스템과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람 시스템은 최대한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강도라든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911을 불렀을 때 쓸 때는 홀드업 버튼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눌러가지고 경찰하고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 작업을 알람 컴퍼니하고는 자주 한 쿼터리라든가 1년에 2번 정도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버튼은 한번 누르면 다시 나오지 않는 것으로서 해줘야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다가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안 눌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드업 버튼은 모든 종업원들이 캐셔뿐만 아니고 모든 종업원들이 위치하고 언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교육에 시켜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찰을 연락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큰일 났다고 빨리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게가 이름이 어디고 주소가 어디고 전화번호가 어딘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아주 간략하게 연결해 긴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전화를 받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루에도 수천 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주저리 긴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빠집니다. 우리는 전화를 걸 때는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은 우리 상황을 모르고 단순히 전화만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 가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주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간편하게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편에 질문할 때는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쌈 납습니다 하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후가시를 집어넣어서 크게 뭐 갱 멤버들이 와서 뭐 칼싸움을 한다든가 해줄 수 있으면 빨리 옵니다. 뭐 그건 하고요.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게 전체를 다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것, 웨어하우스까지 또는 쿨러 안까지 또는 밖에도 볼 수 있도록 밖에 만약 코너 집이면 코너 양쪽 코너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CTV는 보통은 우리가 뭐 일주일치만 하면 된다, 2주치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달치를 레코딩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CCTV의 화면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CCTV에는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레코드 해놓는 거 있는데 그것을 하나를 더 해가지고 항상 자동적으로 카피를 하나 더 들을 수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겨도 그 카피에 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종업원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 종업원의 뭐 도난 사건이라든가 또는 손님하고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ABC 술처럼 술 파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할 때 보통의 그 주인들의 생각은 이거 가지고 종업원들이 삥땅하는 거 조사를 하겠다, 감시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종업원들한테 호응도 못 받을 뿐더러 종업원들한테 신뢰감이 싹트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안전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면은 종업원 관리는 감시라든가 관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취급은 우리가 가게에다 대부분 현금을 많이 취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캐셔 할 때 했던 것이 드롭 시스템을 쓰게 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무슨 강도를 당했다든가 나쁜 일을 가게 당했다면 우리가 운수로 따지는데 절대 운수가 아닙니다. 재수라든가 운수가 아니고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업원들한테 어디 움직일 때 내가 뭐 수탁을 하러 간데 내가 쿨러 들어갈 때는 쿨러 하면서 얘기를 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손님들한테 보여줘야 안전하게 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식집에 갔을 때 엽차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여기 엽차요 3번 점에 엽차요 하게 되면 이게 복창해서 한 거가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게에서는 비상연락처를 연락망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할 때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 소유가 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기는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면허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경비 회사를 쓰는 경우에는 그 보험이 커버가 되는가, 우리는 그 리테일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이 커버가 되는가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 마지막에 왔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주인과 종업원을 구별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스토어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의 유니폼을 입게 되면 주인도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은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에 쓰는 보통 쓰는 그 슬랭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뭐 맥장 깜둥이 뭐 이런 얘기는 안 쓰는 것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모님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작업에 불편한 옷차림을 하고 오게 되는 것은 종업원들의 팀워크를 깨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비즈니스와 주위에 어울리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돈을 좀 벌게 되면 벤츠도 타고 BMW 뭐 이런 거 이거 타면서 가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들을 단순히 내가 쓰는 TV의 스위치 같이 on and off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코워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인의 생활비를 어떻게 가져가냐 하는 건데 그것은 종업원과 똑같이 월급제에서 가져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다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종업원 생활비에 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제대로 편안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규모가 커졌을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셋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매상에 늘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어쩌다가 매상에 늘었는데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이 역작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차를 탈 때 티켓을 사고 열차를 타면 자동적으로 부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가면 거기 가서 돈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돈 하실 필요 없이 과정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캐시레지스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캐시레지스터로 받습니다. 캐시레지스터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캐셔의 트레이닝은 굉장히 매상에 직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현금을 어떻게 다루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틀 마신 같은 그 드랍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현금 관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우리가 유니폼을 입히고 네임택을 달아주게 되면 우선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토어에는 탑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하고 사장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오직 한 사람만 해서 그 위계 질서가 곁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도둑질을 했다고 오늘 손님은 너 들어오지 마라 하는 거 하지 말고 어저께 앞에서는 손님이고 뒤에서는 도둑질을 하더라도 손님은 손님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는 그 마녀들 많이 했기 때문에 무장 호송차를 쓴 적이 있었는데 써보니까 편해요. 은행에 디파짓도 해줄 수 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또 필요한 경우에 무거운 동전 같은 거 찾아줄 수 있게 좋은데 그때 경험으로는 하루에 한 10불 정도 꼴 한 달에 한 300불 400불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매상의 5% 내외입니다. 그 매상 보통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 내 돈인 줄 아는데 사실은 거기에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결국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단기 운영 자금입니다. 단기 운영 자금을 가지고 다른데 장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회전이 안 되죠. 이 운영 자금은 금방 필요할 때 갖다 메꿔놔야 되는데 메꾸지 못하죠. 그래서 내 돈이 있으면서도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종업원입니다. 내 대신 일해주며 내 생활비를 벌어주는 종업원입니다. 같은 종업원도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해주고 바랍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결혼식이라든가 또는 생일, 장례, 출산, 베케이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시고 가끔은 금일봉도 주면서 보너스도 주고 하게 되면 사기가 올라서 종업원들이 일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우리가 조그만 가게지만 비즈니스의 사회적 사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능력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뭐 필요 없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하는 거 아니고 종업원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잘 살게 되면 결국은 사회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역시 지역의 장사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찰이라든가 대민관계, 주민회의라든가 뭐 이런데 우리가 참석을 해서 커뮤니티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장사는 그 지역에 사는 장사이기 때문에 지역은 결국 주민들이 우리가 가게에 와서 우리의 장사에 도움을 줍니다. 매상도 늘려주고 우리의 생활비를 벌어주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한테 그 감사하는 마음과 주민한테 우리가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 같은 결론을 내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쭉 들어보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는 그 여러 가지 아까 저 열전에 말씀드린 그 인벤토리 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폼이 있습니다. 엑셀로 만든 폼인데 그것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을 가지고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